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이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이라 말하며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성공의 문은 거친 들판을 지나 스스로 열어젖히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 자신감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아주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언제나 앞자리를 사수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성공하는 학생들은 늘 앞자리에 앉아 교수와 눈을 맞추며 지식의 흐름을 가장 먼저 받아들입니다. 앞자리는 단순히 시야가 좋은 곳이 아니라 열정과 몰입이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기폭제가 된 로사 파크스는 버스의 앞자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역사를 바꿨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믿는 당당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벅스의 명예회장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즈니스의 최전선인 앞자리를 지키며 수백 번의 거절 속에서도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의 문화를 미국에 도입하겠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이 서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켰기에 세계적인 커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정주영 회장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항상 현장의 가장 앞줄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이 아니라 거친 건설 현장의 앞자리에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심리적인 앞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손을 들고 가장 먼저 질문하며 가장 먼저 행동하는 그 태도가 당신을 성공의 정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임을 명심하라. 자본이나 인맥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자신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자신감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이며 외부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뿌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과 명예를 쫓지만 그것들을 지탱하는 기둥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수차례의 파산 위기와 비즈니스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압도적인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금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혼다 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는 공장이 폭격당하고 지진으로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술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다시 일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내 손엔 기술과 자신감이 있으니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주변을 안심시켰습니다. 워런 버핏 또한 어린 시절부터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단 한순간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자신의 안목과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최고의 자산으로 삼아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지식의 가치를 수십 배로 증폭시키는 마법의 증폭기입니다. 3. 타인의 의견에 자신의 마음을 묻지 마라. 타인의 비판이나 조언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의 목표는 흐릿해집니다.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타인의 입이 아니라 나의 직관과 확신이어야 합니다. 하버드에서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대중의 목소리는 대개 안전을 지향하며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그 소음 너머에 존재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타인의 소음이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스마트폰 시장의 실패를 예견했음에도 그는 자신의 비전을 믿고 아이폰을 탄생시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월트 디즈니 역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하고 수차례 파산을 겪으면서도 타인의 평가 대신 자신의 꿈을 믿고 디즈니 월드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가 물었던 것은 타인의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꿈의 크기였습니다. 패션 아이콘 가브리엘 코코 샤넬은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을 코르셋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내 삶은 내 방식대로 흘러가야 한다며 자신의 감각을 믿었습니다. 타인의 조언은 참고서일 뿐 정답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험지에서 정답을 써내려갈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4. 나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가져라. 인간의 뇌는 스스로 믿는 대로 움직입니다. 한계를 규정짓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며 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8알은 기세이며 그 기세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경기 전 항상 내가 최고다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최고가 아닐 때조차 그렇게 믿었고 그 자기 암시는 결국 그를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또한 보디빌딩 영화배우 정치인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세 가지 목표를 향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고 결국 모든 분야에서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이름 없는 청년 시절부터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헨리 포드의 명언을 더해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없다는 세간의 인식을 비웃으며 포드 T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닥쳐올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입니다. 5.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알라.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것에서 옵니다. 실패와 약점을 숨기지 않고 수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하버드대 교수들은 완벽주의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해지려 할수록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과 수많은 결핍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을 대중 앞에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증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또한 수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며 자신의 불완전한 과정을 긍정하며 인류의 밤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배움의 과정으로 수용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나는 통산 9,000번 이상의 샷을 놓쳤고 300번 가까운 경기에서 졌다라며 자신의 실패 리스트를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결점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될 자산입니다. 6. 야심의 크기가 강인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닫혀있는 성공의 문을 열어젖히는 힘은 반드시 저 너머로 가겠다는 거대한 열망에서 나옵니다. 야심이 큰 사람은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않으며 목표가 높을수록 정신력은 그에 맞춰 강화됩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이 세계를 이끄는 이유는 그들이 품은 야심의 크기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야심은 당신을 현재의 안락함에서 끄집어내어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엔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야심을 품고 수차례의 파산 직전 상황과 로켓 발사 실패를 견뎌냈습니다. 그의 거대한 야심은 그 어떤 고난보다 강했고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성공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징기스칸 역시 초원의 작은 부족에서 시작했으나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품었기에 그 어떤 거친 환경과 적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직원이 단 2명뿐인 사무실에서 사과 괴짝 위에 올라가 나는 30년 안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것이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 거대한 야심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큰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야심이 곧 당신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와 삶의 지혜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늘 행복한 오늘 삶의 지혜였습니다.